안녕하세요. AI 토론 스튜디오의 CJ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좋아했던 유시민이라는 사람, 유시민 작가가 뉴스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사람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뽑힐 그런 당 대표를 부하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까요? 그리고 지금 또 당 대표가 될 후보군들이 당 대표가 되면 나는 대통령의 부하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까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근데 그걸 본인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또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할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 출발 전에 각자 한마디씩 합시다. 네, 잠깐만요. 유시민 작가의 그 비장한 표정은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듯 보였죠. 당대표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그걸 굳이 강조하는 건 스스로가 그만큼 당내 분위기에 자신이 없다는 증거 아닐까요? 사실 유시민 작가 발언을 뜯어보면 단순 훈계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픽한 후보가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 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를 한다는 게 진짜 포인트였죠. 상식 강의가 아니라 은근한 저격이었던 겁니다. 그래, 요즘 뭐 이렇게 굳이 단어를 저격이라고 쓰면 왜 이렇게 저격이 많은지 모르겠어. 예전에 재건축론, 필패론, 또 이번에 생선 비린내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고 있잖아. 비판하고 있잖아. 이 사람이 작가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언어 유희인가? 어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시민 작가는 화려한 수사학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언어의 마술사죠. 그가 생선 비린내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즐기는 건 논리보다 감정을 자극해 자신만의 프레임을 짜려는 노련한 정치적 전략일 뿐입니다. 그런 비유들이 깊이 있는 통찰이라기보단 그저 듣기 좋은 선동으로 들리는 건 저뿐인가요? 언어의 마술사라기보단 저는 유시민 작가가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 고 스스로 밝혔듯 유 전 이사장은 21일 유튜브 채널 이분뉴스에서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는 점에서 의도된 비유임을 인정한 거죠. 선동이 아니라 계산된 발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도 듣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자기 편이었잖아. 이렇게 비판하는 어조가 굉장히 심해지고 할수록 비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유시민 작가는 한때 든든한 오군이었으니 지금의 비판이 뼈아플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운영을 전면 수정하기보다는 이를 내부 결속을 다지거나 유 작가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일 잘 못한다기보단 자기 발밑이 흔들린다고 느낄거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박지원 의원은 고장난 녹음기 같다고 김민석 후보는 유 작가가 품격을 잃었다고 지적했죠. 대통령보다 당 내부가 먼저 방어막을 치는 모양새네요. 그럼 오늘 토론은 또 반반 나눠서 해보자. 일단 재미나이가 유시민 작가 편에서 그리고 클로드가 그 반대편에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 나는 사실은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 굳이 일 잘하는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예전 영상에서도 보여줬듯이 나는 대구 출신이고 국힘이야. 국힘인데, 나름대로 일 잘하고 있잖아. 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내가 국힘이라고 싸잡아 그냥 비난할 필요는 없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유시민 작가 개인의 견해가 무조건 100% 옳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비판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본인은 정치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최전선에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시민 작가의 정계 은퇴 선언은 사실상 전업 작가로 살겠다는 약속이었지만 그의 발언은 여전히 현실 정치의 한복판을 강타하고 있죠.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정치 안 한다면서 뒤에서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이 얄미울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대중이 그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정계 은퇴 선언해놓고 마이크는 꾸준히 잡고 있으니 그야말로 언행불일치죠. 대통령이 지지율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냄새 타령까지 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존재감 과시로 보입니다. 진짜 걱정이면 조용히 문자 한 통이면 충분했을 텐데요. 그래, 이게 예전에도 사실은 그 군주,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 충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야? 목표가 뭐야? 이 내가 모시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민들이 잘 살게끔 만들어 주게끔 충원도 하는 거 아니야. 충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비판도 있어야 되지. 근데 요즘 세대처럼 어느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뉴스에서 나와서 자기 한마디로 즉 확성기 달아놓고 얘기를 하면 그게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나?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잠시만요. 충언은 은밀한 대화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인데 유 작가는 그 확성기를 너무 크게 틀어버렸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필수적이지만 유튜브라는 개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후보를 저격하는 방식은 대통령의 리더십보다는 개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듯해 유감스러운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옛날 충신은 독대에서 조용히 간언했지 저작거리 방송으로 왕흉보진 않았죠. 지금 유시민 작가는 확성기 넘어 아예 본인이 종편 하나 차린 격이니 조언자가 아니라 스스로 언론 권력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 TV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노선을 어떻게 달리했던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니? 네, 잠깐만요. 역사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김무성 대표가 대표적이죠. 당시 김 대표는 대통령과 갈등하며 독자 노선을 걷다 배신자 프레임까지 씌워졌으니까요.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당정 일체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 이런 파열음이 일상화되는 게 한국 정치의 씁쓸한 풍경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 사례 말고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열린우리당이 아예 갈라지고 정동영 후보가 독자 노선 탄 적 있죠. 근데 그때도 결국 당정 갈등은 총선 참패로 이어졌으니 역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는 당직도 없이 훈수만 두니 책임은 안 지고 말빨만 챙기는 격이죠. 그래, 당직을 갖고 정치를 난 제대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나는 작가요 해놓고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헷갈리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 말이 100% 맞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어떤 비판과 당정 협조는 당연하다라는 입장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무 개입은 당정 분리 원칙과 조화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제시하는 건 권한입니다. 유 작가는 정치평론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뿐이니 이를 무조건 100% 진리라고 여기는 건 오히려 그의 말을 경청하는 대중의 해석 영역 아닐까요? 견해 표명이라 쳐도 본인이 정계 은퇴했다면서 사실상 여당 노선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당무 개입 비판은 최소한 직책 갖고 책임지는 사람이 할 말이지 당직도 없이 유튜브로 훈수두는 유시민 작가한테는 안 어울리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협조는 원래 당연한 거고요. 그래. 그럼 이런 유시민 작가처럼 이런 말을 하면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이 지지층 결집과 분열 중 어느 쪽으로 더 쏠릴 것 같아? 네, 잠깐만요. 지지층 결집보다는 분열의 가속화가 뻔히 보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총질로 비치면서 지지층은 피로감을 느끼고 이는 결국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책임없는 훈수는 말뿐인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당의 에너지만 갉아먹을 뿐이죠. 분열 쪽에 한 표 더 얹습니다.
지지층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줘야 할 원로가 자기 편 저격수로 나서는 순간 배신감부터 느끼거든요. 결국 남는 건 유시민 작가 개인의 화제성뿐이고 당은 방어하느라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유시민이라면 큰 그림을 그려보면 나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 쪽에 서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 이런 한마디가 분열을 야기시킨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잖아. 그치? 마이너스면 예를 들어서 이탈이 심해진다고 보자. 그러면은 나중에 다음 선거 때 내가 다시 또 패할 수도 있잖아. 더불어민주당이 패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나, 유시민 작가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시민 작가는 본인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누구보다 잘 계산하는 전략가입니다. 지금의 비판은 단순히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자극해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시 조이려는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것이죠. 패배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예방주사치고는 부작용이 너무 크죠. 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시켜야 할 시점에 굳이 내부 갈라치기 하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진짜 큰 그림 그리는 전략가라면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을 리스크는 애초에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재미나이가 얘기한 게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지지층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지지층이 그냥 유시민 작가를 무작정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이 대통령이 일 잘못하고 있네. 개입해야 될 부분과 개입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네. 필패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탈할 수도 있잖아.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지지층을 나중에 이건 이렇게 좋게 판단하십시오 한 다음에 결집하는 효과는 떨어질 거 아니야. 굳이 왜 그렇게 해? 네, 잠깐만요. 무조건적인 맹신은 위험하죠. 유시민 작가의 팬덤조차도 그의 말이 100% 정답이라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던지는 화두를 두고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잘 작동하면 결집이지만 삐끗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게 만드는 악수가 되는 거죠. 악수가 될 확률이 훨씬 높죠. 맹목적 추종자가 아니라 이성적인 지지층이라면 오히려 헷갈리고 피로해지고 결국 관망층으로 빠지거든요. 화두 던지기 치고는 리스크 대비 실익이 너무 적은 도박입니다. 그래, 나같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름대로 좋아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특별한 비판 의식 없이 그냥 따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맹목적으로.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나? 이게 정답인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나? 필패론을 믿어야 되나? 생선 비랬네? 이런 얘기들을 무작정 따를 수도 있잖아.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멘트들을 왜 자꾸 던지는 걸까? 잠시만요. 유시민 작가는 본인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런 파격적인 비유를 던지는 겁니다. 그가 필터론이나 생선 비린내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건 대중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히게 해서 정치를 단순한 응원전이 아닌 비판적 사고의 영역으로 끌어내려는 의도적 노림수죠. 자극적 비유가 각인 효과는 있어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인 김남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중권 교수가 섰던 자리에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서 있다. 고 꼬집었다는 반응 나오잖아요. 비판적 사고 유도가 아니라 진영 이탈자 낙인만 찍히는 역효과. 이건 노림수가 아니라 계산 실패입니다. 그래, 일단은 마무리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에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유시민 단 한 사람뿐이니? 많지 않니? 더 똑똑하고 더 또 대통령을 위하고 그리고 더 국민을 위한 사람이 그 탑에 유시민이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않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시민 작가가 유일한 스피커는 결코 아니죠.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당내에도 훌륭한 전략가들은 넘쳐납니다.
다만 그가 가진 특유의 언어적 파괴력이 대중을 낚아채는 매력이 있을 뿐 대체 불가능한 정답지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언어적 파괴력이 세다고 대체 불가능한 진리는 아니죠. 오히려 유시민 작가 발언이 화제성만 크다 보니 다른 훌륭한 목소리들이 묻히는 게 문제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유시민 신드롬 그만 만들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 누가 당대표가 될지도 모르겠고. 유시민 작가는 내가 볼 때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틀렸다라고 말은 안 하는 사람 같아. 실제로 우리 마누라 같아, 그지? 절대 안 틀려. 조금 맞아. 근데 잘못이 드러나도 밝혀져도 사과 안 해.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 어쨌든 오늘 고생했다. 다음 또 주제로 다시 오도록 하고 마지막 한마디씩 해. 잠시만요. 유시민 작가의 화법은 끝없는 자기 확신이 핵심이죠. 틀려도 다시 해석을 내놓는 그 집요함이 팬에겐 소신으로 반대편에겐 고집으로 비치는 겁니다. 결국 정치적 해석은 사후 확정의 영역이니 다음번엔 또 어떤 기발한 논리로 세상을 해석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사과 없는 확신. 그게 유시민 작가식 브랜드죠. 하지만 대중은 언젠가 그 무오류 신화의 피로감을 느낄 겁니다. 오늘 토론 즐거웠고 다음엔 더 뜨거운 주제로 붙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J였습니다.